자, 가겠습니다. 아까 그 법 조문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파란 색깔 위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63페이지를 펴시면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이라고 나왔죠. 463. 그래서 제가 체크한 노란 색깔 다 파란 색깔이에요. 46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토지는 무슨 법을 하는 게 원칙이다. 공시지가기준법. 3번에 가시면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토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로 갈 때는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사례 비교법. 파란 색깔 보고 계시죠? 비교 방식인데 임대료 주동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까지 보시고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어디가 있냐면 일단 잠깐 넘겨보세요. 이제 올해 뭐가 나오냐면 전 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로 가시면 자, 전 페이지로 잠깐 가시기 전에 462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462페이지에 그 법 조문을 이제 저자분이 좌측에 보시면 기출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기출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게요. 토지를 평가할 때 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점성이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즉 감정평가할 때, 토지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지가 기준법으로 간다. 공시지가.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아까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간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거 찾으셨습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뭐가 뜨냐면, 넘겨보시면은 전 페이지 14번, 461페이지에 법조항 14번을 보시면은 461페이지 가시면 법조항 14번이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별도 쳐보세요. 얘가 뜨는데 올해. 제가 이제 이번 특강 때 찍었던 게 나왔는데 적정한 실거래는 도시지역은 3년이에요.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나? 그 3년하고 5년을 바꿔낼 가능성이 오래 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도시는 두 글자죠. 그 밖에는 세 글자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길어요? 그 밖에가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럼 도시는 몇 년 찍고?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실거래는 그 법률에 따라서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이 거래 시점이 도시의 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봐요. 체크하셨죠? 요게 이제 적중이 되는 거죠. 제 강의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463으로 가시면 이제 천천히 파란 색깔 위주로 찾으면 돼요. 건물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원가법. 찾았어요? 넘겨보세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일괄을 찾아보세요. 일괄. 3번에 보시면 집합건물 소유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란 색깔이 일괄이 있나요? 그럼 아까 제가 일괄로 하면 다 무슨 사례 비교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한다 그랬죠. 지금 잘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건 참고로 보시고요. 밑에 살림. 자,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지금 4번 하고 있어요. 임목은 무슨 사례죠? 소경목림은. 그러니까 지름이 작은 나무죠. 그러니까 투입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원가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법으로 가고,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는 무슨 사례로 가요? 거래사례로 가고요. 가수원도 무슨 사례로 갔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 공장재단, 강업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건 이제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볼 텐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게끔 해놨는데, 자, 공장 재산의 집단인데,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기계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씩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해서 이걸 다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시 예외가 있다.
자,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는 일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일괄 나왔다고 해서 이건 거래소를 찍으셔야 돼요. 얘는 수익하는 법이에요. 수익하는 법이죠. 지금 잘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그냥요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럼 토지만 있어요. 건물 기계도 있죠. 합산해서 가능해서 일괄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하나씩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이 다 수익이 생기면 일괄할 때는 수익하는 법이죠. 여기 일괄 나왔다고 해서 거래사를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양가로 6번을 한번 가보세요. 6번을 가시면 공자재단, 강업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자, 그러면 가볼게. 아까 공장재단은 그냥입니까? 개별 물건이 평가액을 합산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는 그냥입니까? 일괄합니까? 여기 일괄 나왔다고 해서 거래사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입니까? 수익이 예상됩니까? 그때 일괄은 수익하는 법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원래는 개별 물건을 감정평가액을 그냥 이제 합산을 해야 돼요. 합산을 해야 되죠. 근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될 때는 일괄할 때는 무슨 하나법으로 간다? 수익하나법. 근데 여기 일괄은 아까 거래사를 일괄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보통 우리가 재단은 다 수익하나법으로만 나와요. 거의 다. 강업재단은 수익하나법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아까 동사는 무슨 사례였어요? 거래사례.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요? 원가법. 찾았죠? 그럼 다만 5번 다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으면 무슨 처분 가격으로 가고 해체 처분. 선박에다가 배배쳐보세요. 선박은 자 선체 기간 의정별로 그냥이다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해서 평가하죠?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임대료는 다 무슨 사례예요? 임대사례로 갔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강업권, 어업권, 영업권들 있죠. 건이 나오면 다 무슨 하나법이에요? 수익하는 하나법. 그 파란색깔 친구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까 상장 기억하세요? 상장? 상장 나오면 다 무슨 사례로 가요? 거래사례로 갔죠. 상장 기억하시죠? 상장은 다 거래사례로 가고 그지만 아까 비상장 채권은 뭐로 갔어요? 비상장 채권. 비상장 채권. 수익하는 법으로 갔고 기업 가치도 뭐였어요? 수익하는 법으로 갔죠. 지금 465페이지 양가로 10번 하고 있어요. 찾았나?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소음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소음은 자, 우리가 소음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죠. 소음 진동 1조 침해 밑에 소음 진동 1조 침해 또 나오세요. 소음 진동 1조 침해 이런 게 발생하면 환경 오염이 되면 그냥이다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원상 회복 비용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를 동그라미 쳐서 따보세요. 일진소. 일진소는 싸움을 잘하는 소인데 울타리를 부셨어. 그냥 원상 회복을 해야 돼. 그럼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나머지 사이드로 갈 거는 그냥 넘기시면은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평가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있다. 자, 14번. 자, 감정평가할 때는 실질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찾았어? 실질조사가 원칙인데, 다만, 신뢰할 수 있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실질조사를 한다, 아니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자, 밑에 가시면, 자, 이번에 감정평가의 규칙이 감정평가 절차라는 단어가 나오나? 여기다 배표 한번 처음 보시면, 우리 시험 문제 딱 한 번 떴는데, 자, 이 절차라는 자체를 이제 제가, 요걸 이제 암기하는, 요게 이제 순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감정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 필요할 때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찾았죠?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먼저 나오죠? 대상 물건, 기준 시점, 기준 가치를 확정해야 되고,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자, 7판. 실질조사를 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아까 확인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대상 물건 확인할 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죠. 자료 수집은 아까 확인이 요인, 자료, 사례, 참고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형성 요인이 따르세요. 일지계, 지역 개별적 요인 아시죠?
자, 평가의 가액을 선정해야 돼요? 먼저 방법을 선정해야 돼요? 가액은 나중에 선정하죠? 그래서 이 순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기본적 사항이 기라는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절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처리 계획의 개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처리 계획의 개. 지금 잘 치고 있어요? 대상 물건 확인에 확자 있어요? 확 있어요? 확? 자료 수집에 자자 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4번 하고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자료를 검토부터 해야 돼요?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하겠죠? 근데 자료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옆에 가치 형성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 요인의 형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평가액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방법을 먼저 선정해야 돼요? 방법을 선정하고 가액을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방법이라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7방법 가액과 임료를 구하고, 물건 주관식이 있고, 우리가 뭐 공시지가, 토지는 공시지가 이런 걸로 가고, 시상가액 조정으로서 나중에 감정평가의 최종 가액을 결정했죠? 아니, 지금 거기 옆에 없잖아. 이거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나와서, 자, 우리가 6번, 7번을 보시면, 감정평가 방법과 가액이지, 감정평가 의뢰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필기하세요. 옆에다가, 밑에다가. 6, 7번에다가 옆에다가, 감정평가 의뢰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게 나왔었거든요. 6, 7번 보고 계세요? 감정평가의 의뢰는 거기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 방법 선정하고 결정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순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땅 따먹기를 잘해서 부동산학자가 됐고, 기계를 잘 만드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 형이 기계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계학자 형, 저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기계학자 형, 뭐라고? 방가. 이렇게 암기하세요. 절차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본적 사항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없는 걸 이제 고르라 그러는데, 자, 기본적 사항은 의뢰인과 협의해서 확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뢰받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할 사항인데, 요것도 앞자만 딱. 자, 의자동함 쳐보세요. 의뢰인, 의자동함 치시고, 대상 물건은 토지인지 건물인지 복합동산인지, 그 다음에 감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기준 시점, 기준가치 기억나시죠? 기준 시점이 되는 거고, 기준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다. 그래서 감기, 그 다음에 자문하고 수수료를 줘요. 자, 그래서, 의대생이 감기 걸렸어요. 따라서 감기, 자수를 했어요. 따라서 자수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공시지가랑 실질조사 여부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필기 좀 하고 있어요? 뭐하고 뭐가 안 들어가요? 공시지가하고 실질조사 여부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여기 아직 공인중개사 안 나왔어요. 강력하게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감기지 꽁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질조사요. 체크하셨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제가 웬만하면 감정평가 안 나올 건 안 가져와요. 나올 거만 가져오니까 체크를 하세요. 올해 나왔으면 좋겠죠? 올해 안 나오면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하셔보셔야 돼요. 언제나 출제가 됩니다. 찾았죠, 그죠? 저는 출제될 것도 미리 머릿속에 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봤을 때는 구조보다는 이제 8조가 좀 유력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만 뺏겨요. 감정평가 잘 안 뺏기거든요. 근데 특히 그 감정평가를 보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셨죠? 체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방식으로 가면 이제 분위기가 힘들 거야. 굉장히. 클래스. 다음에 원가 방식. 여기서부터가 이제 난리 났는데, 일단 제가,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이 감정평가 6문제를 다 찍었거든요. 계산 문제를 다 찍었는데, 올해 얘는, 따라서 계산이 나온다. 계산이 나와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평가사 따라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감정평가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아까 같이 뭐 그냥 제가 법문은 원가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건 알지만 이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의하고 산식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에 계산이 나온다. 계산이 나와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단 471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3번에 제도론가 산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다 별표를 하나만 쳐놓은 거예요. 얘는 딱 한 번 딱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하나만 쳐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면 페이지 가시면 477로 가시면 477페이지 가시면 예지 문제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얘가 떠요. 얘가 계산 문제가 그죠? 뜨면 한다니까 분위기는 안 좋아. 따라서 뜰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계산은 딱 두 가지가 남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이게 떴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래사례와 원가법이 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3방식이 어렵다 그러면 9월달 정도는 이 계산 문제는 보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찍어드리는 건데 일단 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한번 우리가 468페이지로 가셔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들으셔서 편안하게 내가 그냥 맞춰야겠다. 그러면 이제 식하고 이제 공식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원가법을 쓰려면 그냥이 돼요? 상각이 돼야 돼요. 건물이잖아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은 상각이 되잖아요. 내용 요소가 있겠죠? 건물은. 그래서 건물은 금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건물같이 삼각한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내용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관 요소가 있고 잔존 요소가 있어요. 잔존 요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새 건물이에요. 금이 갔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가 제도 원가가 1,000원이라 그러면 그냥이 다 감가가 돼요. 그러면서 만약에 3년이 지났는데 1년에 100원씩이 되면은 100원 합치면 300원이잖아요. 따라서 감가 누계. 그럼 감가액을 합친 거죠. 그래서 300원을 빼게 되면은 얘 가격이 700원이라는 거죠. 이게 원가법이에요. 그럼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이고 적산이라는 것은 자, 적은 따라서 쌓는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입니까? 원가가 들어갑니까? 한 층 한 층 계산해서 그걸 가격을 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거기서 따온 게 감가수정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평가니까. 그래서 따라해봐요.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그럼 아까 파란 색깔이 있을 거예요. 파란 색깔 찾으셨어요? 그걸 가로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론가, 감가수정, 가액이라는 거를 꼭 체크하시고 적산가액, 복성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우리가 요새는 적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복성 새로 만들었을 때 가격인데 적산이 나온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적용 대상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돼야 됩니까? 어떤 게 돼요? 불러봐요.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또 소금님 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시장성, 비수익성은 맨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학교, 정보청사, 공공용이라는 단어가 있나? 시청은 그냥이야 부산에 하나밖에 없어. 수익도 안 생기지. 그러니까 비수익성이나 비시장성 부동산이 평가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성지 아까 얘기했고 그런 것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단점은 파란 색깔만 보세요. 다 집어치고 무슨 색깔만 봐라? 자, 이거는 그냥이야 원가 방식이야. 비용만 따졌지. 그럼 시장성, 수익성 반영했어? 반영하지 않았어?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제도가에 의해 산정 기준은 일단 이 제도가에 대한 것을 구할 때는요. 자, 따라보세요. 기시 시점이 중요하다. 무슨 시점이 중요하다? 기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날짜잖아요. 날짜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준공 시점을 내줘요. 준공 시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4월
뭐 14일이다. 그럼 기준점으로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돼요. 그럼 2021년, 자, 2022년 4월 14일. 자, 따라서 2년이 경과됐다. 그럼 시점 수정을 해야겠죠. 그죠? 새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신축으로 이제 일반적인 신축 들었을 때 원가로 가는데, 맨 밑에 가시면은 복제와 대치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완벽하게 끝나는데 얘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것만 잠깐 보고, 자, 복제한다는 건 복제인간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대치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는 원래 거래사례였잖아요. 근데 이걸 원가법으로 본다. 그럼 갑돌이가 요 기준 시점에 소나타, 흰색 소나타를 500만 원을 뺐어요. 자, 그러면은 나오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다른 차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똑같은 걸로 갖다 주세요. 그럼 그냥요, 복제예요. 복제죠. 그럼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습니까? 물리적으로 붕어빵 찍듯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K7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효용이 좀 비슷합니까? 효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최근에 지어진 건 그냥이야 진지 얼마 안 돼. 원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진지 30년 지나 한옥은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대체하자는 거지. 폰이라는 자동차 아세요? 안다는 건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건데, 그 폰이는 그냥이야 지금 단종됐어. 그럼 대치로 가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좀 쉬운데, 여기서 좀 맛이 가는데, 일단 요거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473페이지로 가시면 막 별표 3개 치시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 난리 안 났어요? 났어요? 자,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왜 균형에서 기능적 감가를 말씀드렸어요.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경제적 감가.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 금이 가면은 물리적 감가가 됐다 그래요. 무슨 적 감가가 됐다? 물리적. 근데 금이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있죠. 이건 무슨 적이 되겠죠? 기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했었는데, 다 5층짜리 건물은 똑같은데 감가되는 게 똑같겠어요? 감가가 다 다르겠어요? 요인이라는 건 감가된 그 원인들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층짜리는 다 똑같은데요. 자, 갑니다. 똑같은데 물리적은 금이 갔어요. 그럼 금이 가면 무슨 적 감가? 물리적. 자, 사람도요, 나이가 먹으면 그냥요, 노화가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된 거잖아요. 그럼 무슨 적 감가 됐다고? 물리적. 근데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굉장히 촌스러워요. 형식의 구식화 같은 거, 재래식법 같은 거. 그럼 무슨 적 감가 된다? 기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셔서 아는 친인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요. 어머, 넌 물리적 감가는 안 됐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얘.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물리적은 그냥요, 얘 금이 가서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죠. 맞나?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마멸, 손상, 파손, 노화 나오면 무슨 적 감가 찍으셔야 돼요? 지금 보고 있나요?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감가됐다는 거죠. 마멸, 파손, 손상, 노화 나오면 무슨 적 감가 찍어? 물리적 감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계나 설비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디자인이 불량하다든가 형식의 구식화, 오래된 재래식법인지 건물과 부지가 안 맞아서 배치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토지에 비해서 건물의 규모가 너무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 어머! 이거 무슨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균형이 아까 배웠잖아요. 이게 균형의 원칙이 이배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가 되잖아요. 아까 했었죠? 나오네요. 이건 따로 내부적인 감가,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감가예요. 근데 아까 고급주택이 저급주택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외부적. 따라서 치유할 수가 없다. 이거 무슨 적 감가였어요? 경제적 감가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축 상가인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럼 금이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죠? 근데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내부적인 감가입니까?
그냥요 지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부근 환경이나 시장성이 감퇴돼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물리적, 기능적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금이 간 거는 치유가 가능하지만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비용 불가능하든. 근데 이건 치유가 그냥입니까? 불가능만 있습니까? 불가능만 있죠. 찾으셨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의 세태, 부동산의 주변 환경, 시장성 감타. 그러면 우리가 가볼게. 자, 시험 문제 마멸, 손상, 파성, 노후화가 나오면 무슨 적 감가 됐다고 뭐? 물리죠. 설계, 설비, 형식의 구직과 디자인은요. 기능적이고요. 경제적은 지역에다 똥을 쳐보세요. 지역. 지역은요. 그냥입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주변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건물과 안 맞고 시장성이 감퇴된 거 나오면 무슨 적 감가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 감가 찍으셔야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환경하고 시장에다 똥을 한번 쳐보세요. 환경하고 한자하고 시장의 장자. 한자, 장자. 자, 물기경에서 경제적은 그냥이야. 경제적은 돈과 관련되는 거예요. 돈이죠. 돈을 보면 그냥이야. 사람들은 환장을 해. 다음에 환장. 환이 뭐야? 장이. 무슨 적 감가야? 경제적 감가죠.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곧 다시 올게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다시 469페이지 하단 가시게 되면 4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까 복지원가와 대치원가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그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설명을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요즘 5층짜리 건물은 다 엘리베이터가 있죠. 다 있어요.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자, 그러면 따르세요.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야.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시기 제조단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뺐잖아요. 그러면 없는 걸 복지하는 거는 그냥 1,000원 가져와서 없으니까 300원을 빼줘요. 근데 대치원가는 따라서 미리 빼준다. 빼줘서 700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또 빼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다? 아까 보시게 되면은 복제는 그냥입니까? 나중에 빼주면 됩니까? 1,000원에서 나중에 300원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대치는 새로운 걸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또 300원을 미리 뺐다. 그럼 1,000원이에요? 700원이에요? 또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대기 없다. 그럼 대치 원가는 무슨 감가를 하면 안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되죠.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 오른쪽에 맨 밑에 469에 참고라는 글씨 있어요. 조그만 글씨. 제도원가를, 대치 원가를 했을 경우는 기능적 원가를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고 물리와 경제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밑에 박스 보시면 자, 복제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습니까? 대체는요? 기능이 똑같죠? 그렇죠? 최근에 지어진 신축은 복제하는 게 낫죠? 근데 구축 오래된 거는 대체하는 게 낫고 복제는 그냥이요. 아직 안 뺐어요. 그럼 대치 원가에 비해서 가격이 높죠? 근데 이 대치 원가는 700원이니까 낮겠죠? 그러면 복제 원가는 다 하지만 대치 원가는 무슨적 감가를 안 해요. 기능적 감가는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보시면 자, 이 도급건설에 대한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자, 이 제도원가의 산정 기준은 따라해보세요.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간다. 무슨 건설로 간다? 도급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가건설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건설한 거예요. 그럼 자가건설을 했으면 자기가 원가를 알기 때문에 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평가사가 자꾸 물어보니까 자, 따라서 도급으로 간다. 그럼 얘가 도급인이라면 얘가 수급인이 되겠고 맡아서 한 거를 가기 때문에 도급을 줬다 그러면 비용 명세서 나오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죠. 그럼 자가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도급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도급.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 건설 비용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따라보세요.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 포함된다는 거죠. 무슨 건설로 가니까? 도급 건설로 가니까. 통상 부대 비용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요것만 가서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동그라미 2번 있어요? 2번? 제도론가는 실제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구별하지 않고 무슨 건설로 가? 도급건설. 찾으셨죠? 그럼 3번.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부대비를 더하는데 표준적 건설비는 직접 공사비 간접만 있어 수급인의 적정도 포함이 돼. 포함이 돼서 다 더해서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뭐 제도론가의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밑에 양가로 3번에 직접법하고 간접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이해만 하세요. 직접법은 만약에 내가 직접 대상부동산에서 구하는데 없으면 사례에서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럼 직접법은 대상에서 구하고 사례에서 갖고 오는 건 간접법을 병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펜 들어봐요. 자, 밑에 직접법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건 따르세요. 대상에서 구한다. 근데 간접법은 유사성이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 가져와서 그 제도론가를 구하는 게 간접이에요. 그럼 병용하는 판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라는 단어가 있죠. 병용해서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3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자, 그래서 이 제도론가를 산정할 때는 따르세요. 다 더한다. 밑에 있는 걸 다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와 있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개발업자의 이윤 다 더해서 가고요. 제도론가의 산정은 시적 공사비 시점 수정을 지수법과 변동률조정법이 있는데 이 제도론가의 제도론가는 따라서 연면적으로 나눈다. 무슨 면적으로 나눈다? 연면적으로 나눠요. 그럼 저랑 이제 요거를 이제 해보고 조금만 쉬었다 갈 텐데 간다. 대지 면적으로 나눠야 돼요? 연면적으로 나눠야 돼요? 연면적. 그럼 우리가 자 갈게요. 자, 지금 A 건물이, 자, 이건 좀 문제를 좀 다르게 냈네, 내가. 요거 좀 보지 마시고요. 이건 이제 기출인데, 이거 말고, 그냥 거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거기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칠판 보세요. 자, 아까 어떻게 됩니까? 다 포함됐었죠? 자, 그러면은 다 포함시킨 가격이 총계가 얼마예요? 총계가. 이게 3억 6천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다? 3억 6천. 찾으셨습니까? 3억 6천. 그래서 3억 6천을 치시고 3억 6천이고 곱하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라는 게 있나요? 네. 얼마였어요 건축비 지수가? 100이었죠. 지금 보고 계시죠? 네. 100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긴 시점은 얼마예요? 135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건 1.35배 떴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셨나? 네. 그럼 나누는 거는 아까 연면적으로 나누겠죠? 연면적. 자,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1250이죠? 그럼 계산기를 꺼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꺼내보시면은 일단 3억 6천을 쳐보세요. 3억 6천을 치시고 치셨나요? 네. 그다음 1.35를 곱해보세요. 거기다가 나누기 1250으로 나눠보세요. 나오나요? 네. 얼마가 나오죠? 38만 8,800원이 나오죠? 체크하셨죠? 네. 그래서 항상 이걸 구할 때는 그냥입니까? 연면적으로 나눕니까? 연면적으로 나눠요. 아시겠죠? 근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오타가 났어요, 해설에. 그럼 다음 페이지 문제 하나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해놨는데, 그 해설에 하나 오타가 있거든요.
전체가 4억이에요. 근데 밑에 오타가 난 게, 밑에 4번에 보시면 제도론가 4억에다 뭐 순수일을 환원율이 있죠? 그거 지우세요. 오타 났어요, 오타. 아니, 왜 오타 난지도 모르지만 오타 났다고. 이게 올라가야 돼, 이게. 145하고 100이. 언더스탠드?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건축비 추수가 얼마였어, 아까? 100이고, 기준 시점이 145죠? 그럼 이건 145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오타 났다고. 아니, 그러니까. 순수익 환원율 있잖아. 그게 오타 났다고. 그 내가 이렇게 표시했다고, 집에서. 이거 적으라고 이렇게. 이게 맞다고 145에서 100을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4억을 치시고 몇 점 몇을 쳐야 돼요? 1.45배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4억 치시고 곱하기 몇 점이요? 1.45죠. 그런가요? 나누기 무슨 면적으로? 옆면적 얼마? 1450 때려. 얼마 나와? 40이 나오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상 아까 전 페이지와 얘가 두 번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번이 나왔으니까 아까 145면 몇 점 몇? 1.45. 135는 1.35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건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별표 3개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그 별표 3개짜리 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 볼게요. 안 나온다는 거 모르겠고 봐야 하는 거고. 자, 그냥이야 다 합쳐. 자가가 원칙이야 도급이 원칙이야. 도급이 원칙 다 합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냥이야 요 시점을 바꿔야겠죠? 100이 내려가죠? 145. 135면 몇 점이야? 1.35. 145면 1.45. 무슨 면적으로 나눠야 돼? 옆면적 이것만 하시면 돼요. 가성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나도 나오기를 기도하는데 이건 두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어떤 비중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만 쉬었다가 갈까요? 좀 됐어요.